자, 그러면 우리 코드에다가 이제 서비스랑 리포지터리를 한번 도입을 해볼 건데, 이제 서비스의 역할이 뭐냐면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요거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면 아티클 컨트롤러가 있다 했을 때 이 컨트롤러에서 유효성 검사라든지 뭐 데이터 처리라든지 그런 것들을 처리하냐? 아니에요. 이런 걸 처리하는 녀석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제 핵심 로직인 바로 누구? 서비스다라고 보시면 돼요. 서비스가 이런 전산 처리라든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은행원이 이런 이제 창고에 있는 앉아있는 은행원이 뭐 유효성 검사해가지고 고객이 대출을 받는다 했을 때 대출 서류들이 충족됐어요. 그러면 얘가 전산에다가 이 대출이 가능한지 가능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걸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뭐 전산 처리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청년이라면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이냐 아니면 취업하실 분들이라면 이제 뭐 중소기업 청년 대출이냐 아니면 전세 대출이냐 뭐 아니면 신용 대출이냐 그런 것들에 관련해서 대출 금액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여기서 전산 통해서 조회를 해야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조회한 결과에 따라서 이제 대출 금액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건 이제 누가 하는 거다? 바로 리포지터리가 따로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얘가 바로 뭐예요? 얘가 서비스예요. 서비스고요. 그 다음에 누가 있다? 바로 리포지터리가 따로 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얘는 이제 창고직이에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창고직이라는 게 뭐냐면 실제로 얘가 데이터 처리라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아마 다음 달에 데이터베이스 수업 듣겠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가 따로 있기 때문에 얘가 이 데이터베이스랑 왔다 갔다 하면서 소통을 담당하는 녀석이 바로 리포지터리의 역할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안 배웠기 때문에 데이터 창고의 역할은 지금 얘한테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리포지터가 처리한 결과를 이제 누구한테? 바로 서비스한테. 서비스는 누구한테? 컨트롤러한테. 컨트롤러는 그 결과를 이제 고객한테 보여주겠죠. 그럼 고객이 이제 뷰를 통해서 화면에 보여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천천히 만들어 볼 건데 일단 만드는 순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러분들 아티클 컨트롤러가 있는데 뭐부터 만들어야 되냐면 사실 이제 그러니까 요청에 대한 순서는 컨트롤러가 이제 서비스한테, 그 다음에 서비스가 이제 리포지터리한테 요청을 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근데 프로그램이 실행되자마자 만들어져야 되는 녀석은 누구냐면 일단 제일 먼저 리포지터리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서비스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컨트롤러 순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걸 어기고 컨트롤러부터 만들어버리면 컨트롤러에서 지금 서비스가 필요한데 얘네 둘이 없기 때문에 널 포인트 인서션 나와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에서 이거는 순서 굉장히 중요해요. 퍼블릭 스태틱 아티클 리포지터리 이런 식으로 퍼블릭 스태틱 아티클 서비스,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티클 서비스도 밑에서 자, 스태틱 메서드가 있죠. 아티클 서비스 뉴 아티클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티클 리포지터리 이런 식으로 생성을 해주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컨트롤 눌러서 크리에이트해서 아티클 서비스라고 만들어주면 되고요. 근데 아티클 패키지에다가 한 번에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크리에이트. 자, 이런 식으로 생성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만드냐, 지금 우리가 아티클 컨트롤러에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서는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프라이베이트 아티클 서비스를 호출하시고요. 그 다음에 얘는 어차피 컨테이너에 의해서 객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리모컨만 공유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데이터와 관련된 것들은 도대체 어디로 넘어가냐, 바로 얘한테 넘어갑니다. 이 리포지터리. 그 다음에 퍼블릭
아티클 리포지터리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있죠? 이런 식으로 구현해주면 된다. 자, 그 다음에 라이트부터 천천히 한번 구현해볼게요. 메이크 테스트 데이터 같은 경우는 어디서 구현해주면 되냐면 얘는 이제 서비스 수준에서 구현해주면 되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죠. 여기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아티클 리포지터리가 필요하고요. 퍼블릭 아티클 서비스에서 아티클 리포지터리에 얘도 마찬가지로 컨테이너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리모컨만 연결해주면 된다. 메이크 테스트 데이터를 그러면 호출 자체는 서비스 선에서, 왜냐면 전산 처리를 담당하는 녀석이 바로 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두 라이트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지우세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뭐 뿔뿔 라스트 아이디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저는 여기다가 뭐 할 거냐면 여기 아티클스 요거 다 지우면 됩니다. 정확하게 아티클 서비스에서 자 라이트라고 쓸 거예요. 라이트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서브젝트랑 컨텐츠 요 두 가지만 보내주면 됩니다. 저는 여기다가 게시물이 등록되었습니다 라고만 쓸게요. 아니다, 아이디번 게시물이 등록되었습니다. 이렇게 씁시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라이트가 없잖아요. 컨트롤 눌러서 크리에이트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데이터 처리를 하냐, 처리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데이터 처리를 담당하는 녀석은 지금 리포지터리라는 게 따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티클 리포지터리에다가 라이트라는 메서드 만드시고, 근데 얘는 타입이 인트니까 리턴 해줘야죠. 자, 서브젝트랑 컨텐츠를 둘 다 이렇게 넘겨주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서브젝트 컨텐츠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인트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요거를 아티클스 데이터메라 쓰겠습니다. 데이터. 그 다음에 얘는 그냥 last id라고만 쓸게요. last id.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구현해주면 되고, 근데 이제 이 last id 자체는 값이 뭐 증가돼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처리해주면 돼요. int id는 뿔뿔 last id 값 증가시켜주면 되고요. 자, 아티클 여기다 이렇게 써주면 돼요. 아티클 new 아티클 적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아이디랑 서브젝트, 그 다음에 컨텐츠 이런 식으로 넘겨주시고, 자, 데이터메라고 우리가 방금 아티클스를 수정했죠, 이름을. 그래서 데이터메에다가 add해서 아티클을 이렇게 추가시켜주면 되고요. 자, 리턴해서 아이디만 이렇게 넘겨주면 되겠죠. 이게 끝이에요.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됩니다. 자, 컨트롤러,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라이트 메서드에 의해서 이제 그 게시물에 대한 아이디 값이 이제 뭐랄까 넘겨받겠죠. 그 해당 아이디 값을. 그죠? 자, 그 다음에 뭐 쇼 리스트도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주면 되냐면, 좀 쇼 리스트가 복잡하거든요. 지금 얘는 아티클스라는 게 필요한데, 여기서 이렇게 처리하면 돼요. 현재 게시물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 아티클스라는 것 자체가 없기 때문에 뭐 게시물이 존재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준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얘는 이렇게 쓰면 됩니다. 리스트라 쓰고요. 리스트 아티클스라 쓰고, 자, 여기서는 아티클 서비스에서 get articles 뭐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됩니다. get articles. 그러니까 get articles라는 거는 이제 데이터를 가져오는 녀석이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컨트롤 눌러서 자, create 해주시면 되는데,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여기서 요것만 처리하는 게 아니라 파라미터도 처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요거 이제 필요 없죠. 자, 필요 없는 거 안 지웠네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조회수래 검색 기능도 있고, 그 다음에 정렬과 관련된 건 로직도 여기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get articles라는 녀석한테 다 집어넣기에는 코드가 굉장히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렇게만 써주면 돼요.
자, 서치 키워드랑 그 다음에 요 오더바이, 자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고요. get articles에는 두 가지만 넘겨주면 됩니다. 바로 서치 키워드랑 오더바이. 자 컨트롤 눌러가지고 이런 거 존재하지 않으니까 여기서 구현해주면 되고. 자 근데 저는 이 get articles라는 녀석한테 메서드를 따로 쓸 거예요. 어떻게 쓸 거냐면, 자 리스트 아티클 쓴 다음에 아티클스인데 sorted articles라고 해서 메서드를 하나 추가적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메서드를 추가적으로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get articles도 서비스에서 만들면 안 되고, 제가 순간 실수할 뻔했네요. article repository에서 get articles 여기서 이렇게 써야 하는 거예요. 서치 키워드 오더바이 두 가지 동시에 넘겨주면 됩니다. 왜냐면 데이터 처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가 담당한다? 얘가 담당한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sorted articles라는 걸 따로 만들 거예요. public list article 그 다음에 sorted, 그러니까 정렬된 로직은 여기서 담당하는 거죠. get 쓰고요. get sorted articles 뭐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오더바이를 넘겨받으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처리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리스트 아티클 컨트롤러에 보면 필터드 아티클스 있죠? 검색 관련된 거. 자 요거 로직 복사합니다. 잘라내기 해서 자 리포지터리 여기 부분에다가 넣습니다. 근데 여기다가는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아니라 얘는 get sorted articles에다가 오더바이 이런 식으로 넘겨주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얘가 해주는 역할이 있어요. 여기다가는 아티클 컨트롤에 sorted articles 여기 있죠? 요거 요 로직에 대한 처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처리해주면 안 되고 여기서 처리해주는데, 여기서는 일반 데이텀 로직 가져와주면 되고요. 만약에 자 여기서도 이렇게 쓸게요. 오더바이 했을 때 자 equals 이게 id asc다. 그죠? 그러니까 equals 여기에 들어온 값이 id asc다. 그러면 이때는 아티클에 관련된 그러니까 데이텀이죠. 헷갈리면 요걸 아티클스로 바꿀까요? 그냥 아티클스로 바꿉시다. 이러면 헷갈리네요. 통일성을 부여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됐어요. 아티클스의 로직. 그러니까 얘네 정렬되지 않는 녀석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근데 이게 만약에 뭐 DSC다, ID DSC다. 그러면 이때 뭐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 sorted articles를 이제 리버스 리스트에 의해서 이제 로직 자체를 요 articles를 뒤집어야죠. articles라는 로직 자체를 뒤집어주고 그 뒤집어준 로직 자체를 뭐한다? 리턴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써줘야 돼요. 좀 복잡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코드를 써줘야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해줘야지 이거를 이제 요거 자체를 리턴해서 보낼 수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코드를 구현해준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get sorted articles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 필터드 articles 자체가 이제 요걸 받겠죠. 그렇죠? 서치 키워드 같은 경우는 자 얘네 여기다가 트림이라고 붙여줄게요. 트림이라는 거는 뭐냐면 문자열의 양력 공백을 말하는 거죠. 그럼 양력 공백에 다시 양력 공백을 제거하는데 그 녀석이 비어있지 않다라고 하면 필터드 아티클스가 들어온 거고, 그게 아니라면 비어있다 하면 false라 실행이 안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코드를 실행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리턴해서 어떻게 필터드 아티클스를 이렇게 넘겨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아티클 컨트롤러에서 우리가 뭐 이렇게 썼던 거는 여기서는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정렬 로직 이거 이제 필요 없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냥 아티클스만 이렇게 써주면 끝이. 자 어때요? 코드가 확 줄어들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 녀석은 요거에 대한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제 get articles 했을 때 얘가 이제 비어있다라는 거는 게시물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처리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디테일도 마찬가지죠. 디테일도 여기서 이제 현재 게시물이 존재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게시물, 그러니까 상세 보기와 관련된 거를 쓴 거죠. 그죠? 그러면 show 디테일. 자, 저는 요거 지울게요. 현재 게시물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부분 지울게요. 자, 여기다가는 이제 이 find by id도 마찬가지로 article service 해가지고 얘한테 맡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articles 넘길 필요 없고요. find by id 이렇게 써줘야죠. 자, 컨트롤을 눌러가지고 create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return해서 article repoice에서 find by id. 그러니까 내가 id 값 줄 테니까 요거 나한테 줘라. 그런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요거에 관련된 코드는 여기 있어요. 요거를 이제 사용하시면 되겠죠. 요거 필요 없어요. 이미 우리가 이제 리포이스에서는 아티클스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만 써주면 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요거는 지울게 일단. 아티클 서비스에서 find by id 값만 넘겨주면 되고요. 자, 새 제목과 새 내용 이렇게 받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처리할 필요 없죠. 여기서는 일단 제목만 받습니다. string subject string content 이런 식으로 받아요. 이렇게 받고,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컨트롤러가 데이터 처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modify라고 적어주시고요. 얘는 다 보내줘야죠. id랑 subject랑 content 이렇게 create 해주시면 되고요. 자, return 필요 없으니까 article repoice에서 modify 해주시면 되고, id subject content 컨트롤 눌러서 create. 자, int id는 자, find by id에서 여기 id 찾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쓰면 안 되고 article에서 find by id. 자,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article 자체가 null이 아니다라는 거는 찾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때 뭐 해주면 된다? article의 subject에다가 입력받은 subject 값 넣어주면 되고, article의 컨텐츠에다가 우리가 입력받은 값을 이렇게 쏙 넣어주면 되겠죠?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delete도 마찬가지겠죠. 요 로직은 그대로 똑같죠? 이렇게. 자, 얘는 이렇게 써주는 게 아니라 그냥 article 서비스에서 delete라는 메서드를 호출하시면 되고, id만 넘겨주면 됩니다. 컨트롤 눌러서, 자, 얘도 article repoice에서 delete 메서드 만들어주면 되고요. id만 넘겨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얘도 똑같아요. article 한 다음에 article에서 find by id. 얘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article이 null이 아니다라면 데이터를 찾은 거기 때문에 articles에서 뭐 한다? remove해서 article을 제거해주면 되겠죠. 이게 끝입니다. 자, 어때요? 코드를 이런 식으로 쓰니까 요 find by는 저는 밑으로 내릴게요. 그러니까 각각의 역할별로 코드를 지금 분리를 시켜준 거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make test 데이터 자체도 지금 여기서 이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얘는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자, 저는 포이치 이렇게 안 할 거고요. 자, write 한 다음에 제목 플러스 i, 그 다음에 내용 플러스 i라고 써주면 되겠죠. 됐어요. 얘는 이렇게만 써주면 됩니다. 그치죠?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코드를 분리를 시켜준 거예요. 자, 어때요? 컨트롤러도 굉장히 코드가 짧아졌죠? 그러면 여기서 해야 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효성 처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런 걸 처리하는 거예요.
서브젝트는 지금 우리가 띄어쓰기도 입력을 받게끔 되어 있는데, 만약에 서브젝트도 트림 양옆에 공백을 제거했는데 그게 비어있다, 그러면 게시물이 입력이 안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목을 입력해 주세요 라고 해서 뒤로 빠꾸 시켜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누구도 필요하냐면 이게 이제 내용도 마찬가지로 내용을 입력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유효성 검사 처리라는 게 바로 이제 컨트롤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로직 누구도 필요해요? 사실 바로 제목도 제목이 아니라 수정도 필요하죠. 새 제목과 뭐 새 내용 받을 때. 이렇게 썼죠? 내용. 얘는 새 내용, 새 제목.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유효성 검사를 해주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딴 것들은 다 됐겠죠. 요것도 됐고, 제목도 작성, 내용 제목 입력해달라 했고, 내용. 그러면 새 제목 입력 안 되면 제목 입력해달라고 했고, 내용도 마찬가지고요. 자, 한번 전체적으로 실행을 해볼게요. 자, 유저 아티클 라이트라고 써보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작성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제목 입력 안 하죠? 제가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목 입력해달라. 그래서 AA 입력했는데 내용 또 입력 안 하면 내용 입력해달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게시물 작성 자체가 안 되게끔 만들어준 거예요. 이런 유효성 검사를 처리하는 녀석이 바로 컨트롤러의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하면 게시물 써지고, 그 다음에 유저 아티클 리스트라 써서, 자, 한번 서치 키워드만 해볼게요. 서치 SEAR 키워드 제목 1. 그러면 제목 1만 이런 식으로 가져오죠. 근데 이제 제목 1만 가져오긴 하는데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되네요. 자, 제가 이거는 키워드 자체는 이렇게 써볼게요. 키워드는 지금 이거는 서치 키워드와 관련된 거죠. 그러면 서치 키워드 같은 경우는 현재 리포지터리에서 여러분들이 얘는 이제 얘가 지금 정렬 로직을 담당하는 건데, 이 오더 바이 했을 때 이 서치 키워드 같은 경우는 이 녀석과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필터드 아티클스에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티클 한 다음에 여기서 담아주고 이걸 이제 출력을 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출력해줄 때 얘도 이제 역순으로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 되니까 요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여기 있죠. util 리버스 리스타트 그냥 필터 다트에서 이렇게 넘겨주면 되겠죠. 그러면 역순으로 정렬된 최신순의 게시물 순으로 우리한테 넘겨주겠죠. 그래서 유저 아티클 리스트 했을 때 서치 키워드 제목 1 요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오더 바이도 한번 해볼게요. 오더 바이 id dsc 하면 일단 이렇게 나오고, 자, 그 다음에 id 오더 바이 asc를 할게요. 반대로 돼 있네요. 자, 한번 볼게요. get articles. 지금 여기서 우리가 get article 때문에 그렇죠. 자, 요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썼더니 이게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empty search 키워드. 자, 일단 오더바이만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오더바이만. 유저 아티클 리스트 오더바이 id dsc. 그러면 이렇게 나와야죠.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asc 다시 해볼게요. 이렇게.
근데 아까 이제 요게 됐던 거는 여기서 아까 제가 유틸리버스를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서치 키워드가 지금 안 들어오면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냐면 아티클 컨트롤러에서 리스트 보면 요렇게 처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서치 키워드 했을 때 요렇게 그러면 서치 키워드 따로 분리를 시킬 걸 그랬나? 뭐 이거는 나중에 처리를 할게요. 자, 일단은 이게 이제 잘 되는 거 확인했고, 키워드 자체는 조금 이제 손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키워드 자체는 손을 좀 보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해볼게요. 유저 아티클 디테일. 자, 1번 게시물 잘 가져와주고요. 그 다음에 딜리트도 해볼게요. 자, 2번 게시물 삭제됐고요. 그 다음에 2번 게시물 입력하면 존재하지 않는다 나오고요. 자, modify id 1 12라 했어요. 12번 게시물 해봤네요. 자, 그럼 12번 게시물이 수정됐다. 이런 식으로 나오죠. 잘 됐죠? 디테일 12번도 한번 볼게요. 자, 됐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좋은 점은 뭐냐면, 그러니까 각각의 역할별로 코드를 분리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유지보수 하기도 굉장히 편해지고 각각의 역할별로 정확하게 얘네들이 어떤 역할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가독성도 살아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MVC 디자인 패턴으로 여러분들이 코드를 짜게 되면 그러니까 얘네들의 역할에 맞게 코드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MVC 구조를 도대체 왜 도입하고 코드를 왜 이렇게 여러분 분리해서 작성한지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주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중에 코드 자체를 관리하기가 쉬워져요. 자, 그래서 서비스는 서비스에 맞게, 그 다음 리포이스는 리포이스에 맞게 지금 전체 코드를 분리를 시켜준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여기다가 아티클 서비스 아티클 리포지터리 도입. 네, 됐습니다.